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의 전인 교수입니다. 현재 기업가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기업가 정신 페스타에 같이 함께하게 돼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두는 바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런 부분들을 큰 스타트업의 얘기들을 통해서 한 가지는 함의점을 찾고 또 한 가지는 도전적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이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2021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또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를 다지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여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유튜브로서 당신을 뜻하는 유와 사람을 구하는 튜브라는 단어를 합해서 유튜브로 선정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드론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실린더와 보분을 이용한 팽창 구조의 튜브를 만들어서 빠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람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팀의 슬로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람을 구조한다. 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파도라고. 단단한 돌도 모래알처럼 부술 만큼 저의 신념과 믿음이 있다면 없다는 능선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하면 다들 빨간색을 떠올리실 텐데요. 저의 유튜브는 파란색입니다. 언젠간 파란색 유튜브가 전국에 날아다닐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왕 대회 나가는 거 1등 먹어버리겠습니다. 유튜브 화이팅! 화이팅! 저희의 20대로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괜찮은 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펠리쉐이드 한 대 정도. 네, 꿈은 크게 가지고 싶어서.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발표를 맡은 영남대 경영학과 박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소개, 그 다음에 핵심 기술, 마케팅 방안, 그 다음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간단 팀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연남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고요. 저는 다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영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장에서라면 약간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이 수영장에서 아닌 해수욕장이나 심지어는 바다 위에서 수영한다면 어떨까요? 5일 전에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되어서 10명 정도의 분이 실종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에서는 해상에서 실종된 70대 선장님이 숨진 채 발견된 적도 있고, 제주도 해상에서는 어선이 전복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해상 위에서뿐만 아니라 물놀이를 하던 중에서 실종 중학생이 나흘 만에 발견되거나, 그다음에 딸을 구하려던 40대 아버지만 숨져서 해양사고와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표는 물놀이 인명사고 추이입니다. 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보다는 증가하는 추세가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사망 사고도 줄어드는 모습이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물놀이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해상사고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조가 중요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는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 위에 5분 동안 떠 있을 수 있는 생존 수영법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존 수영법은 실제 물에 빠졌을 때 안 떠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바탕으로 구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존 수영법이 아닌 드론이 직접 사람을 물에 뜰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할까? 저희 유튜브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저희 유튜브의 이야기입니다. 유튜브는 3가지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신속 정확한 구조, 동시다발적 구조, 안정성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유튜브의 핵심 부품은 2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수분 감지 보빈과 자동 팽창 인플레이터입니다. 수분 감지 보빈은 물이 닿는 동시에 녹아버려서 자동 팽창 인플레이터에 달려있는 가스 실린더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수면에 닿는 동시에 실린더에 있던 가스가 분출되면서 튜브로 균등하게 가스가 분출되게 되고 튜브가 바로 팽창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준비한 이쪽 초록색 부분이 가스 보빈이고, 이 뒤에 쪽 부분이 인플레이터 가스 실린더입니다. 이쪽에 물에 닿는 동시에 보빈이 녹음으로써 가스 실린더에 구멍을 내게 되고, 구멍이 가스가 분출되면서 여기 보이는 이 관으로
가스가 나와서 튜브를 팽창하게 됩니다. 물에 닿았을 때 만약에 보빈이 녹지 않는다면 여기 보이시는 이 줄을 만약에 당기게 된다면 바로 가스가 분출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수분 감지 보빈과 인플레이터는 한 번 사용 후 이 부분만 교체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보빈 같은 경우는 외국산 보빈보다 국내산 보빈이 최근에 기술 발달로 인해서 1초 정도 녹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초 더 빠르게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다음에 또 인플레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제품 생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한 영상을 보시게 됩니다. 물에 닿는 즉시에 지금 배속을 느리게 해서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튜브가 팽창하게 됩니다. 저런 원리를 이용해서 튜브는 저희 초기 모델인데 초기에는 4개를 달았지만 그 후에는 발전을 통해서 튜브를 더 여러 개 달아서 동시다발적인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타 인명 구조 장비와 비교해서 저희 제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게 인명 구조형 튜브인데 다들 흔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구조형 튜브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합니다. 하지만 투척거리 한계가 존재하고 투척 시에 투척하다가 다른 데로 간다든지 혹은 그 구조자를 맞춘다든지 등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동실 자바 쪽으로 여러 명을 구조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다음 밑에 보이시는 게 로켓 튜브입니다. 발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발사 형식이라서 가격은 2억 원대 정도 상당하고 있고요. 고정용이라서 구조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각도와 방향성을 사람이 직접 조정하기 때문에 정확성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로켓 튜브 또한 동시다발적인 구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제 오른쪽 부분에 커스터머 세그먼트입니다. 해경, 해군, 해양관공서, 해운회사 등 저희는 보시다시피 저희는 B2G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포피 믹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산 보빈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였고요.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간편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스 유통 경로입니다. 인명 구조형 보트, 해선, 항구, 해수욕장 등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명 사고 발생 유의 구간을 저희는 지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저렴한 가격입니다. 저희는 아까 보셨다시피 4만 원, 6만 원 튜브, 그 다음에 2억 원 상당의 로켓 튜브와 달리 저희는 이 모든 거를 조합하면 12만 원 정도의 튜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튜브를 드론에 장착해서 띄우고 투하하게 된다면은 12만 원으로 모든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 아까 보셨다시피 프로모션 B2G입니다. 저희는 해경시연회 개최 등 적극적 민간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2G뿐만 아니라 B2B 많은 선박회사들이 존재하는데 해운회사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8월 12일 창원 해경 자체 개발 다수 인명 구조 장비 시연회입니다. 이 시연회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구조 혹은 다른 장비를 개발해서 구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시연회를 적극적인 목표로 마케팅을 노리고 있습니다. 즉 B2G 비즈니스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0년에 제정된 법인데 중요한 포인트를 2가지 가져왔습니다.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장들에게 첨단 기술을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점을 바탕과 그다음 14조에는 인증과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데 14조 1항 밑에 사망을 보시게 된다면은 드론 관련 산업들은 그다음에 인증받은 거에 한해서 관련 수수료나 면제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점을 통해서 드론 활용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 육성 정책 2.0을 발표했는데 이 2.0을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은 드론 시장이 1년 만에 6.5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한 드론 시장 성장에 맞춰서 저희 유튜브 또한 드론과 함께 더 R&D를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은 유튜브는 이제 순풍을 단 듯 멀리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적극적인 홍보를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면은 저희 유튜브의 미래는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재무 분석표고요. 저희는 일단은 준비는 했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약간 제약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제 질문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참가팀 유튜브의 IR 피칭 잘 보았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뭐 보빈이랑 이런 걸 교체하고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기업이라는 건 성장을 계속하려면 수익 계속 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재사용을 하면 교체율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기업은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하든 뭐 제품을 개발한 이후에 계속 생산을 하고 계속 이게 판매가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 기업이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뭐 회전율이나 뭐 교체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향후에 뭐 어떻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옆에 마이크 대주시는 겁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소화기를 다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안전에 무리 없게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스의 압력이 떨어져서 새고로 교체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 실린더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가스의 압축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제품이 노후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품질 보증제를 실행해서 계속 점검해 주면서 교체를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그 기업이나 혹은 그 관공 배치된 곳에 직접 가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회전율을 그렇게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뭐 단가가 너무 높아진다던가 뭐 수익이 그럼 순수익이 낮아진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가 자체가 워낙 낮게 측정된 부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적으로 보급을 했을 때 일단 그 수익을 바탕으로 교체하는 데는 무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일단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B2G이기 때문에 사업을 맺게 됐을 때 그 양에 따라서 약간 보급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더 추후 고민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분 말씀 있으십니까? 네, 최상대 대표님. 예, 잘 들었고요. 우리 핵심 제품 기능 기술은 지금 들고 계시는 거 네. 그거라고 보여지는데 처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면은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지 참 이게 판단하기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달 때도 그 아이템 제목은 뭐냐면 우리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죠. 네. 유튜브로 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해상 구조를 위한 뭐 튜브라든지 이런 설명을 다뤄줘야 우리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드론하고 뒤에 이제 또 튜브 이야기하다가 드론이 나왔는데 이 드론하고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 우리 사업하고 어떻게 그 연관을 시킬 것인지 그게 좀 이렇게 잘 좀 준비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상 구조 용품들이 많이 있고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 경쟁사죠. 그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고객들이 어느 걸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것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것들은 우리가 예측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고객의 입장에서 이제 경쟁사의 제품도 같이 분석을 해줘야 우리가 사업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뒤에 이제 그 매출을 보면은 분기별로 나오는데 우리 분기별로 필요 없고요. 네. 매출은 지금 당장 안 나와도 됩니다. 향후에 우리 회사가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 매출을 적어주시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 좀 그런 종목을 좀 해주시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까 발표하면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튜브 핵심은 드론에 장착하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드론에 어떠한 드론에든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부품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윤정현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은 눈에 보여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저도 앞서 지금 최 대표님하고 의견이 좀 비슷한데 사실 이게 보면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였으나 이거의 어떤 그런 시장성이나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은 그게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나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기술은 이제 그쪽에는 그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 드론에 장착을 해가지고 가서 내리는 거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재가 잘 개발돼서 지금은 이제 구조용 튜브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딱딱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마 떨어뜨리면서 2차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소재가 개발되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아주 이제 저렴한 저원가의 소재가 개발이 되어서 조금 이제 2차 사고 발생되지 않는 그 튜브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해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잡기에는 훨씬 더 튜브가 좋거든요. 왜 위기 상황에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큰 물체가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일단은 들어가가지고 팍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확 뛰기도 좀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당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작동이 안 될 경우 당겨야 되는데 지금 조난 된 사람이 그걸 당겨야지 이게 부풀어 오른다. 그걸 알지를 못하잖아요.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작동이 안 돼 버리면 그걸로 그분은 참 어려운 일에 겪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튜브가 훨씬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잡기가 또 더 편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잘 만들었고 CF도 잘 만들었고 접근은 좋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일단은 B2G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뭐 해군도 마찬가지, 해경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부기관들을 이제 고객으로 이제 두셨기 때문에 마케팅을 상당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와서 드론 관련된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약간 조금 기술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니까 우선시 해서 좋긴 하겠지만은 아마 그쪽에 대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아마 판매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예.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게 대당 매출 원가가 얼마 좀 되나요? 저희 매출 원가는 판매가는 12만 원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매출 원가는 저희 보빙과 인플레이트 핵심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교체 시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해서 12만 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튜브보다 더 저렴한 건가요? 네, 튜브보다 원가 자체는 튜브보다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저희가 튜브는 잡아야 편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목적은 일단 다수의 인원을 해상에 띄워놓는다라는 접근이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심사위원분, 네, 김한호 과장님. 우선은 저는 이제 기업을 평가를 할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먼저 해보는 편인데 우선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 철학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먼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앞선 심사위원분들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 기업의 그 처음에 그 임팩트 있게 강조한 점이 신속 동시다발적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 드론과의 연관성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마침 그 해군 출신이라 가지고 위기상이 생겼을 때 훈련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 사람이 바다에 빠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1초가 급하거든요. 아까 전에 그 보빈이 1초가 더 빠른 게 특장점이라 하셨는데 맞습니다. 실제 드론이 그 사람 튜브를 던지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수동적인 게. 드론이 어떤 사람을 감지를 해서 사고를 감지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상황은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드론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B2G를 좀 강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사실 비즈니스에서 B2C가 가장 쉽고요. 그 다음 B2B고 B2G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군 관련된 쪽이랑 생명 관련된 곳은 이 뚫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이 해당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로 B2G에 어떻게 접목을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실생활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그거를 뭐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뭐 와디즈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많잖아요. 아이디어 상품들을 본인들이 노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좀 입소문을 퍼뜨리게 만든 다음에 중장기적 계획으로 B2G 모델까지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매출액이랑 분기별로 해놓는 것도 B2G 모델치고는 광고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앞으로 해가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예, 중장기적으로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짧게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그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거보다는 부피가 적잖아요. 맞습니다. 부피가 적기 때문에 그냥 그 드론 결합하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 저거 빛을 해야 되니까 그걸 대신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맞다면은 오히려 부피가 적으니까 그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을 부풀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기능을 살려서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다시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취약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까지 심사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유튜브에 혹시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